경험은 없으시죠? 없어야 돼요. 주변에서 항생제 내성균 그러면 항생제를 내성 이기는 견디는 항생제보다 균이 더 센 거죠, 그죠? 항생제가 균을 죽여야 되는데 어떤 항생제 내성균은 항생제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보통 항생제 내성균 그러면 균이 있고 항생제가 있으면 그냥 둘이 그냥 따로 놀아. 그래 넌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아. 아무 역할을 못해. 이런 게 항생제 내성균인데 어떤 균은요 항생제를 잡아먹는 애가 있어요. 그게 이제 CP라는 건데 CP 우리나라는 다행히 아직 없어요. CP 카바페넴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 장알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바페넴을 잡아먹어 균이 거꾸로죠, 그죠? 항생제가 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균이 항생제를 잡아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이러면 CP 폐렴 이러면 죽는 거예요. 보통 이제 폐렴 그러면 항생제 써서 놔야죠, 그죠? 근데 CP 폐렴 그러면 쓸 약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죠. 항생제 말고 뭐 링겔을 쏟아 붓는다던가 뭐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다른 치료법이 있기는 있는데 없죠, 거의. 쓸 약이 없어요. 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감수성 제로. 항생제 감수성 제로예요. 감수성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항생제가 균에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죠. 항생제 감수성이 완전히 제로인 거죠. 그런 거. 그러면 아무 약도 못 써요. 1차, 2차, 3차, 4차 이런 항생제가 있는데 4차 항생제의 내성이 1차 항생제의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 2차 항생제를 쓰면 돼요. 2차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면 3차 쓰면 돼요. 4차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면 없는 거죠. 쓸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 이거 VRS 그러면 방코마이신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알균 그런 뜻이고요. CR이 그러면 카바페넴의 내성을 가진 장알균, 메치실린의 내성을 가진 포도알균, 방코마이신의 내성을 가진 장알균. 요 뒤에 E는 보통 장알균, 장알균, 대장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장에 있는 균. 이 장알균이면 어디 있을까요? 보통 균이 어디로 나오죠? 똥으로 나오죠. 그죠? 천재. 장알균 그러면 그 사람 그 똥에 균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알이에요? 장팔이에요, 장알. 장알균. 장알균. 알균이 뭐냐면 동그랗게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구균이라고 했는데요. 둥글 구자를 써서 이제 구균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알균으로. 알처럼 생겼다. 현미경으로 보니까 동글동글하다. 이게 이제 옛날 말로 장구균이었는데 한글로 바뀌어서 알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알균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름. 해부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해부학을 하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죠, 그치? 아니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존재감도 없고. 이름이나 바꾸자. 그래서 구균, 알균 뭐 이렇게 바꿨어. 그래서 해부생리 배우시면 교과서 다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걔네 하는 일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름이나 좀 바꿔보자. 구균을 알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알균 그러면 보통 이제 대변에 균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 케어를 한다든지 뭐 아랫도리를 씻겨준다든지 이러면 그 씻겨주거나 그 기저귀 케어를 한 그 손에 장알균이 그냥 더덕더덕 붙은 거예요. 그죠? 보통 아랫도리에 많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글러브를 끼고 만지고 글러브 안 벗고 다른 사람 혈압 쟀어. 그럼 가서 묻죠. 묻어요. 가서 묻혀 놓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제 병실에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VRS 팻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VRS가 있는지 모르고 이 사람 만지고 이 사람 만졌어. 그럼 이 사람 VRS가 되는 거고 만지면 다 VRS가 되는 거예요. 접촉 감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손으로 날 만졌으면 나도 VRSA 환자 되는 거죠. 환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얘네들이 뭐다? 접촉주의다. 만지면 읊는다. 접촉 감염이다. 접촉 감염이에요. 그럼 선생님들이 나중에 실습을 나가시면 그 이제 바이탈 사인, 그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맥박 재고 이런 바이탈 사인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항생제 내성균을 가진 환자의 혈압을 쟀어. 그러면 글러브를 껴야죠, 그죠? 글러브 끼고 혈압 재고 그리고 그 글러브 빼고 그리고 손 씻고 그리고 나와야 돼요. 그 손으로 또 다른 사람 혈압 재면 VRS가 없는 거죠. 그죠? 응. 그럼 나한테 얼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글러브 안 끼고 막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글러브를 제대로 못 벗어서 여기 닿았어. 그럼 난 어떻게 되죠? 응? 항생제 내성균이 내 몸에 묻었어. 그럼 난 어떻게 되죠? 손 닦아도 어딘가에 묻었겠죠? 응. 묻었으면 어떻게 되죠? 응? 균이 한 마리가 나한테 묻어도요, 이게 금방 증식해요. 그죠? 이렇게 딱 묻어도요, 이게 뭐 몇 마리만 묻어도요, 아주 금방 번식을 해요. 예, 아주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증식을 해요. 예. 그럼 내 온 몸에 항생제 내성균을 그냥 처발처발 바른 거죠. 다.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이 SA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황색 포도알균, 황색 포도상구균,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는 건데요. 이 황색 포도상구균은 우리 몸 어디나 다 있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요, 황색 포도알균이 아주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뭐 내가 화장실에서 똥 싸고 이렇게 뭐 막 이렇게 하고 손도 안 씻었어. 그러면 대장균도 있겠죠, 그죠? 보통 대장균보다는 이 황색 포도알균 이런 것들이요 아주 온몸에 아주 쫙 묻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많아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에 그 고름 찍찍 만드는 게 보통 이제 황색 포도알균이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우리랑 같이 살죠. 그냥 같이 살아요. 아무 일 없어, 그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걔네들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언제 문제가 되냐 하면 어디가 이렇게 다쳤거나 이렇게 어디 쭉 찢어져서 소독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 그럼 여기 고름 생기죠. 그 고름 만드는 게 보통 황색 포도알균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황색 포도알균 정상적으로 내 몸에 다 붙어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디를 다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감염이 됐거나 그럼 걔네들이 타고 올라가겠죠. 감염이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 걔네들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정상적인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근데 만약에 황색 포도알균이 그냥 정상적으로 내 몸에 붙어 있는 애들인데 VRSA는 뭐냐 하면 황색 포도알균인데 방코마이신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알균으로 트랜스포머 한 거예요. 얘네들이 몸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황색 포도알균이 이렇게 있는데 정상적인 황색 포도알균이 이렇게 있으면 방코마이신 내성을 가진 황색 포도알균, 그러면 얘네들이 갑옷을 하나 입은 거예요. 갑옷을 하나 입은 거야. 방코마이신을 저항할 수 있는 갑옷을 하나 입은 거예요. 얘네들이 생긴 게 바뀐 게 아니고 좀 힘세진 거죠, 그죠? 방코마이신이 들어와도 끄떡 않는 황색 포도알균으로 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 몸에 이렇게 쫙 있었는데 얘네들로 쫙 바뀌는 거죠. 갑옷 입은 애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아니고 얘네들이 쫙 붙어 있을 때 나에게 감염을 일으키면 안 돼. 내가 무슨 감염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일 흔한 게 뭐가 있냐면 뭐 방광염, 신우신염 이런 거 있죠. 가끔 이제 선생님들 중에 난 좀 피곤하면 방광염이 도져 막 이런 분들 있죠.
난 피곤하면 신우신염이 도져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우신염, 콩팥의 여러 감염이에요. 신우신염, 방광염 이런 거. 내가 좀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나는 신우신염이 도져 이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병원에서 실습을 하다가 VRSA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신우신염이 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VRS에 감염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 항생제를 써서 한 일주일 치료하면 나았죠. 근데 VRSA 방광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VRSA를 만지고 신우신염이 오면 진단명이 바뀌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신우신염 이렇게 진단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VRSA 신우신염이라고 진단명이 바뀌죠? 그럼 얘는 쓸 약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항생제 대충 뭐 1차, 2차 써서 한 일주일 치료하면 나았는데 VRSA 신우신염 이러면 방코마이신 밑으로는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엄청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 해야죠. 수액을 열심히 맞고 뭐 스테로이드 쓰고 막 엄청 열심히 해서 다른 방법으로 나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 힘들죠. 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일주일이면 나았는데 이제는 VRSA 신우신염 그러면 2, 3주 가겠죠? 최악의 경우 폐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 치료가 잘 안 되면. 그죠? 그럼 이제 폐혈증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방광염으로 죽지는 않죠. 한 3일 약 먹으면 나아요. 그죠? 근데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방광염 그러면 중환자실 입원해야 돼요. 약이 없어. 그러면 가벼운 감염증을 가지고도 내가 폐혈증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치료를 하다 보면 오래 걸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만졌다, 접촉했다 그러면 열심히 손 씻고 소독하고 그러면 당연한 거고요. 어딘가에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집에 오자마자 샤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감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엄청 주의해야죠. 피곤하지 않게 잘 먹고 잘 자고 비타민 열심히 챙겨 먹고 그러면서 몸 관리를 해서 면역력을 키워서 내가 그 어떤 감염병에 노출되지 말아야 돼. 얼마 동안? 얘네들이 평생 사는 건 아니에요. 보통 짧게는 4, 5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얘네들이 내 몸에서 살아요. 근데 내가 면역력 관리 잘하고 이렇게 감염병이 안 생기면 얘네들이 끝나요. 옛날로 돌아가, 다시. 옛날 그 모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검사를 3회 이상 검사해서 음성 나오면 이제 나는 정상인이 되는 건데요. 보통 한 5,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얘네들이 내 몸에서 살아요. 그래서 맥시멈 1년까지는 내가 감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겁나 조심해야 돼. 몸 관리를 잘하면서. 그래서 감염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뭐 만지거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만약에 이거 했는데 감기 걸렸다 그러면 폐렴이 될 수도 있고 항생제 내성에 의한 폐렴 그러면 보통 한 달 이상 치료해야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맞으면 온몸의 포도약균이 다 이걸로 바뀌어요? 그렇죠. 얘네들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모르고 손으로 막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만지면 거기 만진 사람 없는 거예요? 만지면 거기 균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균이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세균이 번식을 해서 오래 살기는 하는데 뭐 그 공공장소 이런 데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게 옮기는 좀 쉽지가 않고 직접 만져서 직접 갖다 붙이는 거죠. 얘네들이 어차피 좀 씻겨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공공장소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나 뭐 엘리베이터 버튼 뭐 이런데 균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옮기는 별로 쉽지가 않고 직접 접촉하는 게 제일 쉽죠. MRSA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MRA 뭐 많이 있어요. 이런 거.
뭐 이런 건 아직 없고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은 게 아직은 많이 있어요. 우리 일본에 되게 많고요. 네, 중국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막 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게 MRSA거든요. 이제 메치실린 내성을 가진 포도알 이게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거 나왔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슈퍼박테리아. 보통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이제 VRSA거든요. 슈퍼박테리아. 말 되게 무섭죠, 그죠? 항생제 아무것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VRSA인데 우리나라에는 VRSA는 아직 없어요. MRSA 나왔을 때 막 난리도 아니었죠. 막 고름 찍찍 나오는 상처에 항생제 딱 먹이면 고름이 샥 없어졌는데 항생제를 썼는데도 그 고름이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의사들이 너무 놀라운 거죠. 무서운 거지. 막 소름 끼치는 거죠. 그래서 MRSA 나왔을 때 아주 심각했는데 이거 왜 생기냐 하면 항생제 남용 때문에 남용. 우리나라 항생제 남용 엄청 심하죠. 그죠? 병원 문턱이 낮다 보니까 뻑하면 항생제 먹죠. 그죠? 그래서 항생제를 남용하고 오래 먹고 이러면 내성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요양병원이나 이런 만성적으로 오래 누워있는 분들이 이 항생제 내성균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보통 이게 밝혀지면 내가 조심하면 되죠. 그죠? 중환자실 가면 MRSA 표지판이 이렇게 딱 걸려있으면 이 사람 항생제 내성균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안에다 비닐장갑 끼고 겉에다가 이제 장갑 끼고 이렇게 이중으로 장갑 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안에 비닐장갑 있죠? 그거 끼고 그 위에다가 서지컬 글러브 끼셔야 돼요. 왜냐면 서지컬 글러브는 빵꾸가 잘 나. 이렇게 끼다가 쭉 찢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안에다가 폴리글러브 끼고 그 위에다가 장갑을 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껴서 이제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그 글러브나 그 보호장구 일회용 보호장구 있죠. 일회용 그 가운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 케어하고 다 벗고 저 사람 케어할 때 또 새로 계속 입고 벗고 손 씻고.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면 입고 벗고 손 씻다가 하루가 다 가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실습을 가기 전에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죠? 환자를 위해서도 하지만 당연히 나를 먼저 지켜야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실습하실 때 그 아주 장기 환자가 있는 곳에서 내가 실습을 했다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제일 중요한 건 손 씻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샤워하셔야 돼요. 샤워. 네. 손 씻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씻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건 이제 습관이 될 건데 그보다 중요한 건 샤워를 하고 특히 집에 노약자가 있으시면 아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이 감염에 더 취약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깐난쟁이가 있거나 어린아이가 있거나 노약자가 있으면 반드시 접촉하기 전에 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하라는 거예요. 건강 관리를 이제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근데 옷도 따로 빨아야 되죠? 하루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없어요? 그냥 빨면 돼요. 그냥 빠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막 무서워서 어떻게 실습을 막 이러세요. 그렇진 않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접촉했다고 평생 내 몸에 막 내성균이 드글드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한 5, 6개월 맥시멈 1년 정도 5, 6개월 정도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어딘가에 감염병이 생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실습 가셔도 선생님들이 바이탈 사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지고 저 사람 만지고 할 때 이 팻말이 있는 사람 꼭 조심해야 되는데 요양병원은 이 팻말도 없는 사람이 많아. 팻말이 없는데 항생제 내성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왜냐하면 이거 이제 진단이 나오려면 균 배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 이런 데는 그렇게 균 배양 검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또 항생제는 막 주장창 쓰죠. 그러면 밝혀지지 않은 항생제 내성균이 많다. 그러니까 오래 누워있는 분들은 항생제 내성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케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지고 최소한 손 씻고 글러브 새로 끼고 그리고 만지고 이걸 하셔야 된다. 그래 이제 교차 감염 막 이렇게 내가 막 묻혀주는 게 교차 감염이죠, 그죠? 이 환자 거 넣어주고 너 거 여기다 주고 서로 나눠 가져. 나도 좀 묻히고 막 이런. 네, 교차 감염인데 이걸 예방을 하자는 거죠. 네, 최소한. 이제 항생제 내성균 이제 뒤에 또 나와요. 우리 항생제 내성균 뒤에 나올 거고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병원에서는 이제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요거는 이제 계속 뒤에 배우면서도 요거는 몇 급이다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1급은 달달 외우시고 2급은 자꾸 읽어서 아주 익숙한 것들이 2급이에요. 대충 대략. 그래서 법정 그 예방 접종 하는 것들이 주로 2급, 2급. 매독이나 결핵 이런 건 이제 승진한 것들은 특별히 더 알고 있어야 되겠고 코로나는 안 나오겠죠, 뭐. 네. 교과서가 개정이 계속 되잖아요. 교과서가 개정이 올해 됐는데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1월판에 개정됐는데 그러면 보통 다음 해에 시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개정이 됐는데 교과서도 그 개정된 걸로 안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이거 바뀌었어요 라고 이제 학원에서 알려줘서 알았지 교과서는 아직 안 바뀌었는데 교과서 바뀌기 전에 걸로 원래 시험에 내야 되는데 그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바꿔놓고 올해 시험을 내버렸어. 그래서 이거 이 최신판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죠.